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 거북이로 파란색 삼각형 만들기는 성공했나요? 어? 이렇게 명령을 잘못 내렸을 때 지금 엉뚱한 삼각형이 아닌 걸 그렸죠. 자, 이런 때 어떻게 해결했나요? 클린이라는 명령어로 다 지우고 다시 그렸죠? 매번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오늘 강의는 바로 그 뭔가 다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아이들 에디터 사용하기, 아이들 에디터를 사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석과 오류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이들 셀창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해 보았습니다. 명령을 입력하면 곧바로 명령을 수행해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방식도 나름의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한 테스트 할 때 정말 편리하죠. 하지만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걸 수정해서 다시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또 한 번 더 해보고 싶어. 그러면 입력했던 프로그램을 다시 에디팅 해야 되죠. 다시 또 타이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번 실행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파이썬 쉘, 이 녀석은 대화형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하는 작업 모드를 두 가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거는 대화형 모드죠. 자, 이것과 함께 스크립트 모드도 제공합니다. 스크립트 모드는 코드를 파일로 저장하고 저장된 파일로부터 코드를 한 줄씩 한 줄씩 불러와서 실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작성하는 소스 코드를 스크립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스크립트 모드라고 지칭합니다. 자, 대화형 모드는 쉘창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렇게 실행 화면이 바로 뜹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프린트해라, 계산해라 이러니까 파란색 글씨로 결과를 곧바로 엔터 치면 알려주는 이런 방식이죠. 즉, 명령어를 입력하면 즉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스크립트 모드는 우리가 명령어를 파일로 저장해 두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쉘창에서 파일, 그리고 뉴 파일 메뉴를 선택하면 이렇게 에디터 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린 에디터 창에 커서가 깜빡이죠? 자, 이곳에 코드를 작성합니다. 에디터 창에 코드를 쭉 작성하면 엔터를 쳐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명령어를 계속 적어두는 이런 과정이죠. 코드를 작성하고 파일로 저장합니다. 자, 파일로 저장하면 확장자는 파이썬 파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모티콘, 이렇게 아이콘이 뜨지요. 그런데 주의할 점, 자, 여러분이 거북이라고 하는 터틀이라고 하는 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모듈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녀석이 쓰고 있는 이름이에요. 자, 그거 말고는 여러분이 편안한 파일 이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코드를 작성했죠. 작성하고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자, 실행은 이 에디터 창에서
run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자, 여기 run 메뉴를 클릭하면 실행이 됩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삼각형 그리려고 했는데 자, 지금 엉뚱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자,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코드가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에디트 창에 가서 수정하면 됩니다. 자, 소스 파일을 수정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120도 회전해라 하고 에디팅을 제가 다시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실행하기. 이렇게 저장을 해라. 너 저장 안 했어? 그러면 저장해라 해놓고 실행을 시키시면 성공 파란색 삼각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쉘 모드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파일로 저장해두고 작성을 하면 필요한 만큼 내가 에디팅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파이썬 코드 작업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쉘 모드가 있고 스크립트 모드가 있죠. 쉘 모드는 실행과 동시에 결과가 나오지만 스크립트 모드는 실행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 그때 한 줄 한 줄 읽어오면서 실행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스크립트 모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자, 스크립트 모드로 실습 준비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모니터에 지금처럼 두 개의 윈도우 창이 뜨도록 배치를 한다면 조금 더 실습하기 편리합니다. 왼쪽 창에서 에디터 창에서 에디팅을 하고 즉 코드를 입력을 하고 run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 오른쪽 쉘 창에서 여러분이 실행시킨 명령어의 실행 결과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니터에 이렇게 두 개의 창을 나눠서 같이 배치해 두고 다음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미션입니다. 본인의 이메일에 추가가 되는 영어 서명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마지막 줄에는 지금 이렇게 물결 무늬로 밑줄이 그려져 있고 첫 줄에는 자, 영어로 제 이름, 두 번째 줄에는 휴대폰, 세 번째 줄에는 이메일 주소, 네 번째 줄에는 학교 이름 등등. 자, 이렇게 이메일 서명을 한번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자, 영상 멈추고 어떻게 해요? 하면 됩니다. 프린트문 사용하면 되겠죠? 프린트 가로 열고 자, 문자열 가로 닫고 자, 그런데 지금 프린트 몇 줄 해야 돼요? 5줄 출력해야 되니까 5줄을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자, 저는 했습니다. 자, 소스 파일 보시면 이렇게 프린트. 그런데 지금 마지막 줄 보세요. 물결 쭉쭉쭉쭉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 뭐예요? 곱하기 20 이렇게 되어 있죠? 아, 뭐야 이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렇게 물결을 우리가 곧이곧대로 써도 되지만 저렇게 이 문자를 20번 반복해라 하는 약속된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규칙들 우리가 점점 배울 예정입니다. 배워야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이 직접 작성해 보시는 거, 자, 그런 자세를 키우도록 노력합시다. 자, 이건 뭐야? 지금 이건 여러분 보고 짜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 하고 구경시켜 주는 겁니다. 자, 지금 왼쪽에 코드창에 뭔가 알게 모르게 세 줄을 코드를 썼습니다. 자, 그래 놓고 실행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구구단이 쭈루루룩 2단 2 곱하기 1부터 9 곱하기 9까지 쭈루루룩 출력이 됩니다. 단 3줄 입력했는데 구구단 전체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쵸? 궁금해?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한번 에디터 창에 여러분이 따라서 코드를 작성해보고 런 실행시키시면 오른쪽처럼 결과가 나옵니다. 쉬워 보이죠? 쉬워 보이지만 아마 에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주의할 점이 파이썬은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공간, 스페이스를 함부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왼쪽 코드에 두 번째 줄 4는 들여쓰기가 좀 되어 있죠. 콜론 누르고 엔터 치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내가 앞으로 지워버려. 안 됩니다. 자동으로 들여쓰기 되는 거 그대로 여러분이 따라가셔야 에러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조금 더 복잡한 코드죠. 자, 지금은 가로로 이렇게 출력하도록 코드를 제가 바꿔봤습니다. 따라하면 좋지만 따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에디터 창에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서 실행하면 쉘 창에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코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쉘 모드로 작업한다.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스크립트 모드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인수분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소인수분해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알고리즘을 코드로 구현한 겁니다. 왜요? 복잡해 보이나요? 큰일 났나요? 괜찮습니다. 소인수분해 프로그램은 작성하라고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알고리즘 시간에 배울 내용이고. 다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에디터 창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시키고 싶은 코드를 작성을 하고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run 실행을 하면 오른쪽에 결과가 나온다. 자, 이 절차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북입니다. 할만하시죠? 자, 이제 이거는 따라하기가 아니라 구경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직접 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미션. 자, 거북이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을 차례대로 그리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하나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 삼각형 그리고 나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사각형 그리고 나서 파란색으로 바꾸고 오각형을 그리는 프로그램. 즉 run 실행하면 이 세 개의 도형을 차례 수행해야 됩니다. 스크립트 모드로 작성을 하니까 코드가 좀 길어도 여러분이 오류 나면 어떻게 해요? 에디트 다시 하고 실행시켜 보고 다시 하고 다시 수정하고 실행하고 수정하고 실행하고 자, 이런 결과를 반복해서 결국 성공할 때까지 작업하는 겁니다. 자, 이거 완성하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은가요? 5분? 아닙니다. 그래도 30분 생각하고 작업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30분 생각하고 5분 만에 끝냈다. 그럼 기분 좋겠죠? 근데 5분 생각하고 15분 만에 끝냈다. 기분 별로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할 때까지. 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저도 작성을 했는데 여러분도 하실 수 있죠. 설마 이거 보고 따라하는 학생 없겠죠? 이거 코드 보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작성해야 됩니다. 해보세요. 해봐야 됩니다. 자, 미션 수행한 코드. 자, 여러분 거 코드를 한번 에디터 창으로 열어놔 보세요. 자, 몇 줄이에요? 어느 정도 쭉 라인이 보이죠?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 그리고 오각형 그리는 코드가 이렇게 하나의 파일에 주르륵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코드를 살펴보기가 어떤가요? 예뻐 보이나요? 조금 길어 보이죠? 자, 이 코드들 중에서 이만큼은 삼각형을 그리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요만큼은 빨간색, 사각형 그리는 코드죠. 그리고 나머지 이만큼이 오각형 그리는 코드입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작성했으면, 그쵸? 코드를 보면 한눈에 팍 느낌이 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작성해 놓은 코드를 본다면
보기 싫죠. 보기 싫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럴 때 이곳에 주석을 추가하면 좋습니다. 자, 오른쪽처럼 어떻게 앞에 우물정자 입력하고 설명문을 써주는 거죠. 자, 이제부턴 삼각형 그리기 코드야 하고 나서 코드를 작성합니다. 자, 이제부턴 샵 사각형 그리기 코드야. 자, 이제부턴 오각형 그리기 코드야. 이렇게 앞에 샵 집어넣고 문장을 적어주면 이것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이 주석은 소스 코드가 무슨 일을 하는 코드인지, 지금 여기서부터 무슨 일을 할 건지 이렇게 설명문을 적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 코드를 보기가 한결 편해집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주석은 코멘트라고 합니다. 마치 프로그램 안에 붙여놓은 메모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메모지에는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적어 놓은 설명서입니다. 그냥 프로그램 코드는 기계어로 번역돼서 컴퓨터가 실행을 합니다. 하지만 주석은 기계어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기계어로 번역하지 않는 결국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소스 코드에는 있지만 컴퓨터가 실행은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걸 왜 작성해 놓는 거다? 사람을 위한 작성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자, 왜? 소스 코드를 읽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쉬우라고. 내가 왜 작성했는지 이해하기 쉬우라고, 또 다른 사람이 알아보기 쉬우라고 작성해 놓는 것입니다. 자, 내가 코드를 작성할 때 이런 주석을 잘 작성해 두면 다른 사람이 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모르게 하고 싶어.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류가 났을 때 고쳐주는 것도 다른 사람이니까 주석은 열심히 이용해야 합니다. 주석을 내가 붙이고 싶다. 자, 주석을 처리할 때는 한 줄 주석은 맨 앞에 샵 기호를 이용합니다. 샵 기호를 이용해서 뒤에 문장 써면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처리가 되죠. 자, 그만큼이 주석입니다. 결국 기계어로 번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줄로 주석을 내가 붙이고 싶다. 여러 줄로 붙이고 싶을 때는 시작과 끝부분에 큰 따옴표 3개 또는 작은 따옴표 3개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은, 모든 문장들은 모두 주석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기계어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자, 파이썬 아이들 에디터 창에서는 단축키를 Alt3과 Alt4가 주석에 관해서 제공됩니다. 이런 단축키는 사용하는 툴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개발 환경에 맞춰서 단축키는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여하튼 주석, 소스 코드 작성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프로그램을 설명하기에 참 좋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다 보면 원하지 않지만 오류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파이썬에 이런 오류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신텍스 에러, 문법 오류, 타입 에러, 타입이 맞지 않는 거, 네임 에러 등등 오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류가 발생하면 그 위치에서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그 이후의 코드들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가장 많이 만나는 오류는 신텍스 에러, 문법 오류입니다. 우리가 처음이니까 규칙을 잘 모르죠. 자, 그래서 철자법이나 띄어쓰기나 등등 이런
타이핑하다가 오타가 났을 때, 자, 그럴 때 대부분 신텍스 에러, 문법 오류가 나옵니다. 오류가 나타나면 그 위치에서 종료되기 때문에 프린트가 되다가 말았어. 어디까지 프린트했고 어디까지 프린트 안 했는지 그 정도 보면 코드 어디에서 문제가 났는지 위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오류들을 만나보았는지 한번 샘플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프린트 하이 이런 코드를 지금 실행하려고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걸 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타이핑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류가 났을까요? 뭐가 다른가요? 이중 따옴표가 지금 외따옴표로 타이핑이 됐습니다. 자, 이 경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엔 괜찮아요. 이중 따옴표나 외따옴표나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자, 프린트 하이 보니까 색깔부터 뭔가 다르죠? 네, 왜 오류가 난 거죠? 그쵸? 따옴표가 안 닫혔어요. 따옴표가 안 닫혀서 오류가 납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바꿔야겠죠? 자, 이번에는 어떤 경우인가요? 색깔부터 검정색이에요. 따옴표는 지금 맞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류가 났냐? 자, 보면 빨간색 글씨가 확 뜹니다. 영어로 돼서 빨간색으로 돼서 맨 마지막 줄 정도는 읽어보세요. 마지막 줄 뭐라고 써 있어요? Name error. 이름이 잘못됐대요. 자, 이 정도 영어 해석 되시죠? 자, 프린트 내가 기계어로 번역하려고 했더니 대문자 P로 시작하는 요거는 난 못 알아듣겠어. Not defined 해석이 안 돼. 그 말이죠. Not defined 난 해석이 안 돼. 자, 친절하게 너 혹시 이거 아니야? 하고 프린트 이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얼른 가서 뭐부터 해야 돼요? 대문자 P를 소문자 P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파이썬은 대소문자 확실하게 구분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디터 창에 제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첫 번째 줄은 프린트 하이, 두 번째 줄은 뭐가 달라요? 한 칸 들여쓰기를 했죠. 자, 이런 경우에 오류가 납니다. 자, 파이썬은 들여쓰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이 들여쓰기 없애줘야 오류가 없어집니다. 자, 오류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류 메시지도 맨 마지막 줄 정도는 읽어보셔야 돼요. 자, 오류가 나오면 발생한 위치를 찾아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오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메시지에서 정보를 얻으시면 됩니다. 또 커서가 친절하게 오류가 발생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확한 위치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느 코드까지 정상적으로 실행됐고 어느 코드부터 실행이 안 됐는지 찾으면 도움이 됩니다. 오류도 많이 접해보고 많이 수정해봐야 노하우가 쌓입니다. 오류에 대해서 반가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이썬은 두 가지 작업 모드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대화형 쉘 모드와 스크립트 모드 두 가지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스크립트 모드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스크립트 모드는 실행시킬 명령어들을 파일에 저장해 두고 하나씩 하나씩 읽어와서 실행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아이들 에디터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합니다. 스크립트 모드로 간단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주석과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석은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적어 놓는 설명으로 컴퓨터는 실행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산과 변수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